자, 봅시다. 합동식인데, 합동의 정의를 보죠. 합동은요, 여러분들이 이미 본 적이 있습니다. 그죠? 언제? 도형의 합동할 때, 삼각형의 합동, 사각형의 합동, 이런 거 할 때, 네, 보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합동이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연수 m에 대해서 두 정수 a, b의 차가 m의 배수이면 a-b가 m의 배수이면 a랑 b랑 모두 m에 대해서 합동이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합동의 정의는 a하고 b하고 모두 m에 대해서 같으면 a 빼기 b가 m의 배수입니다. 이게 음수가 나오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렇겠죠. 음수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m의 배수고 이 이야기는 또 뭐랑 같냐면 a 빼기 b가 m의 적당한 배수 mk 우리더라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배우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렴풋이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합동식은 정규 교육과정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해석할 때 합동식을 알고 있으면 조금 더 문제를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 너네 대놓고 노가다 하는 그런 문제들이요. 노가다 안 하고 풀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합동의 성질은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이랑 같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A 자기 자신은 A 자기 자신이랑 같을 거야. 그 다음에 A랑 B랑 같으면 이면 B랑 A랑 같대. 이거 무슨 성질인지 알아요? 이 무슨 성질? A랑 B랑 같으면 B랑 A랑 같다. 반사. 너네도 막 서로 놀리잖아. 막 너 못생겼어 라면 반사 막 이렇게 하잖아. 그런 거 똑같은 거죠. 둘이 똑같이 생겼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A, B랑 같으면 B랑 같고 그 다음에 A, B, B, C 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A, C 얘를 시메트릭 이 한국말로 뭘까요? 한국말이 기억이 안 나는 추이라고 합니다. 추이 아시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따지실 건 아니지만 선생님이 이거 왜 이야기하냐면 나중에 좀 고등수학으로 가시면 반사, 대칭, 추이를 만족하는 경우에는 전단산이 어쩌니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건 끝에 가서 배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옛날에 키 작고 배 나오고 못생긴 선생님이 그때 그런 이야기 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때 가시면. 자, 그 다음에 4번 보면 양변에 같은 수 더해도 성립해. 곱해도 성립해. 그죠? 그 다음에 A, B랑 같고 C, D랑 같으면 A, C 더하고 B, D 더한 거랑 같아. A, C 곱하고 B, D 곱한 거랑 같아. 그죠? 6번 A랑 B랑 같으면 P 제곱해도 같아. P 제곱해도 같아. 그 다음에 D분의 M으로 나누어도 같아.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7번은 앞에 봐. 7번은 최대 공약수로 나누어줘도 같더래요. 그죠? 그러니까 7하고 3하고 4에 대해서 같잖아요. 그죠? 같잖아. 그러면 이거의 약수인 뭘로 나눠도 같아요? 2로 나눠도 같습니다. 얘는요 2랑 나눠도 같아요. 같아집니다. 이거 약수끼리는 나누면 같아집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합동식의 아이디어를 쓸 수 있는 이유가요. 넘겨보시면 완전잉여계라는 아이디어가 있죠. 완전잉여계.
잉여라는 말이 residue가 잉여고요. 시스템이 개입니다. 그래서 residue 시스템이 잉여 개야. complete가 완전이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머지들로 시스템 개를 이룬다는 거야.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면 너네 숫자가 어떤 방식으로 확장되어 나가요? 처음에 자연수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음수가 나오죠. 그 다음 0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유리수, 무리수, 뭐 허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이 돼 나가요. 숫자가 계속 확장되어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계속 확장되어 나가는 이유가 뭐야? 대부분의 그 숫자의 확장은요, 형식 부력의 원리를 따라요. 형식 부력의 원리가 뭐냐면, 그 앞에서 자연수끼리 있을 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다 하는 거랑, 유리수 있을 때 하는 거랑 똑같잖아. 그죠? 그래서 자연수끼리 있을 때는 나누기 안 되는 경우가 벌어지죠. 그죠? 빼기 안 되는 경우가 벌어지잖아. 하지만 가능한 경우는 유리수로 확장되더라도 똑같습니다. 그죠? 유리수로 확장되더라도 똑같아요. 그런 경우가 형식 부력의 원리고요. 형식 부력의 원리를 지켜가면서 수의 그 확장이 일어나는데요. 그 수의 확장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자, 그래서 숫자가 확장되어 나가는 이유는요. 수의 확장의 이유는 자연수끼리만 있을 때 덧셈하고 뺄셈은 뭐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뺄셈도 벌써 불가능한 경우가 생기죠. 자연수끼리만 있으면. 나누기는 대부분 못합니다. 되는 경우도 있죠. 4 나누기 2는 뭐 2야 이런 거 되는데 뭐 3 나누기 2는 못하잖아. 자연수끼리 있으면. 그죠? 그러니까 모순들이 벌어지죠. 자연수끼리만 있으면 나눗셈 하다가 모순이 벌어집니다. 그죠? 유리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모순들을 없애는 방향으로 수의 확장이 일어났어. 계속. 이해됐어요? 그래서 또 있어요? 그래요. 좀 이따 제가 잡을게요. 그래서 그 수의 확장이 일어난 이유는요. 이러한 모순을 메꾸기 위해서 생기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제가 뭐 자연수끼리 덧셈 뭐 이런 얘기 했죠. 맞아요? 자연수 안에서의 덧셈, 뭐 유리수 안에서의 덧셈 이런 것들을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수학에서는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시스템이요. 그 자연수의 시스템 안에서는 연산이 돼야 하는데 더하기는 잘 돼. 자연수 안에서 더하기는 잘 됩니다. 빼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쵸? 빼기 안 되는 경우 있잖아. 3에서 뭐 7 같은 거 빼면 마이너스 4는 자연수 아니니까 또 안 되고 그러잖아. 그죠? 나누기는 대부분 안 되죠? 곱하기는 가능할 것 같죠? 곱하기는 가능할 것 같죠? 그래서 모순을 없애는 방향으로 이제 뭐 진행이 되고요. 수의 확장이 일어나는 거는 그래서 그 전체를 뭐라고 한다고요? 시스템이라고 한다. 시스템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레지드 시스템은 전체 나머지를 모아놓은 게 완전 잉여계입니다. 이해됐어요? 전체 나머지를 모아놓은 게 완전 잉여계고 연산이 어디 안에서만 일어나? 나머지 안에서만 일어나. 이해됐어요? 그래서 나머지 안에서만 일어나더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두 7은요. 모두 7에 대한 잉여류는 나머지들이라는 뜻이 나머지가 0인 애들, 1인 애들, 2인 애들, 3인 애들, 4인 애들, 5인 애들, 6인 애들까지 총 7개가 있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죠? 그래서 n으로 나눈 완전 잉여계는 n개가 나오더라. 아시겠죠? 자, 다음 장 넘기면 기하기 잉여계가 있습니다. 기하기 잉여계가 뭐냐면 둘 가지고 연산이 끝나는 거야. 그 안에서 연산이 끝나는 겁니다. 봐봐. 6으로 나누면 나머지 몇 개 나와요? 6개 나오죠. 6개가 다 있으면 뭐야? 완전 잉여계. 근데 그 밑에 보니까 모두 6에 대한 기하기 잉여계는 1, 5 아니면 5, 13 등이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1, 5 두 개만 가지고 연산해봐. 1, 5 두 개 가지고 연산해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서로 소인 애들을 가지고 오는 거야. 서로 소인 애들 가지고 오면 곱하게 되면 5랑 곱하면 뭐가 돼요? 5, 25인데 6으로 나머지 얼마예요? 1 되죠, 1. 그죠? 1 곱하면 1 되잖아. 그럼 거기 안에 있죠, 이미.
그죠? 그래서 그 서로 소인 애들 모아놓으면 서로 소인 애들 모아놓으면 완전 이역의 말고 기하기 이역의를 이룹니다. 기하기 이역의. 기하기 이역의는 뭐라고요? n과 서로 소인 것들의 집합. 서로 소인 것들만 가지고 와서요. 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1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합동 이용해서 문제를 계산할 거고요. 1번 문제 풀어보세요. 자, 2의 몇 제곱? 2의 1, 2, 3, 4, 5, 6, 7제곱을 4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여라 라고 돼 있잖아요. 2의 10제곱만 우리는 잘 알아. 2의 10제곱만 1024라는 걸 주구장창 해. 그죠? 맞아요? 근데 10제곱은 1024인 거 알겠는데 읽지도 못하겠죠. 1, 2, 3, 4, 5, 6, 7제곱. 그죠? 읽기도 힘들 정도의 굉장히 큰 수일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얘를요 40이랑 좀 가까운 애로 한번 가보죠. 40이랑 가까운 애로 가려면 2의 5제곱하면 이거 32야. 32. 그죠? 32는 41 기준으로 보면 얘 뭐랑 같아요? 41 기준으로 보면 마구랑 같아요. 마구. 그죠? 41에다가 9 빼면 32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9나 32나 합동이 합동. 41에 법 41에 관해서는요. 32하고 마이너스 9하고 합동이에요. 이게 이해되세요? 저런. 자, 해봐. 합동의 의미는요. 합동의 의미는 도형의 합동이랑 똑같습니다. 회전 이동하거나 대칭 이동해서 겹쳐지는 경우가 합동이죠. 맞아요? 합동할 때 합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숫자도 마찬가지예요. 40이라는 숫자 너무 크니까 뭐 한 7 정도로 보죠. 7 정도로 해서 7도 너무 큰 거야? 4로 볼까요? 자, 모드 4에 대해서 3하고 같은 애들을 보죠. 7, 11, 마이너스 1. 그러니까 3하고 7은요. 모드 4에 대해서 같은 애인 거야. 이해됐어요? 11도 7이랑 같은 애인 거야. 누구 입장에서 보면? 4 입장에서 보면. 나머지가 3인 애들인 거잖아요. 그죠? 같은 잉여류. 나머지가 3인 애들에 속해 있는 아이들이야. 그래서 11이나 마이너스 1이나 같습니다. 4의 거듭제곱. 4를 뭐 3번 빼주면 마이너스 1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러한 예를 생각해 보면, 그죠? 얘를 굳이 뭐 적어 놓으실 필요는 없는데 여기 적어 놓으면 좀 어색하니까 따로 적어 드리죠. 3이랑 뭐 7이랑 모두 4에 대해서 같은데 마찬가지로 뭐 11, 뭐 마이너스 1이 전부 다 4에 대해서는 다 같은 아이일 겁니다. 이해됐어요? 4칸씩 뛴 거랑 같잖아요. 4칸씩 뛰어다닌 거랑 같죠. 자, 그래서 32는요 41칸 왼쪽으로 뛰면 마이너스 9에 앉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9나 30이나 똑같습니다. 왜 마이너스 9를 했냐면 그냥 이거 다음에 64니까 많이 커지잖아요. 이제 64보다는 32가 40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2에 이제 10제곱을 해볼게요. 10제곱. 1024를 처음부터 나누면 되지 않나요?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요.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얘는 마이너스 9를 제곱한 것과 같아요. 그죠? 2의 5제곱의 제곱이잖아요. 2의 5제곱이 마이너스 9라면서.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9를 제곱한 것 같아요. 마이너스 9를 제곱하면 81이죠. 81은 41 입장에서 82가 되잖아. 2배 하면. 그러니까 얘는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1이네. 2의 10제곱은 41 기준으로 하면 마이너스 1 되더라.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1, 2, 3, 4, 5, 6, 7이요? 그래서 2의 1, 2, 3, 4, 5, 6, 7은 2의 10제곱에 몇 제곱? 1, 2, 3, 4, 5, 6번 곱하고 2의 7제곱 한 것과 같습니다. 그죠? 지수끼리는 더할 거니까. 얘 마이너스에 이거 짝수죠? 끝자리가 6이니까 짝수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 마이너스 1에 1, 2, 3, 4, 5, 6에다가
2의 7제곱을 하는 것과 같은데 마이너스 1은 어차피 1 될 거니까 짝수번이 곱했으니까 그죠? 얘는 뭐랑 같아요? 2의 7제곱과 같고요. 얘는요 128이죠. 128에 41이 3번 들어가요. 123 빼면 뭐 돼요? 5. 그래서 2의 1, 2, 3, 4, 5, 6, 7제곱은요 41로 나누면 나머지가 5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이런 식으로 합동식 이용하면 큰 수를 다루는데 유리합니다. 큰 수를 다루는데 유리해요. 그래서 이 합동이라는 걸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 저런 풀이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합동은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죠? K모 준비하신 분들은 합동이라는 과목을 배우셨을 거고 정수론에서 그죠? 정수론에 나오는 합동식인데 뭐 여튼 이렇게 빨리 간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문제는요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뭐 그 나눗셈 정리 이런 거 있잖아. 인수 정리 이런 걸 배우잖아 고등학교 과정에서 그죠? 그러니까 충분히 뭐 이런 문제는 이런 문제까지는 안 나오겠지. 좀 심하니까 그죠? 근데 이 문제는 좀 너무 심한 문제를 예를 든 거고 그 정도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뭐 2에 51제곱을 4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여라 이렇게 하면 2의 51제곱 보는 순간 약간 이렇게 눈이 커지는 애들이 있어. 아, 난 2의 10제곱이 완벽해 하라. 그러니까 5번만 곱하면 되겠네 이러면서 이제 열심히 1024를 5번 곱한 다음에 그죠? 51제곱인데 50제곱을 또 41로 엄청 열심히 나눠가지고 그죠? 또 틀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그 정도 함정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좀 더 쉽게 주려면 뭐 31제곱 정도 주면 그죠? 1024를 3번만 곱하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뭐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여튼 이 정도까지도 충분히 풀 수 있더라. 1번 아시겠죠? 그래서 합동식 이용하면 이렇게 큰 수를 다루는 거에 유리하더라 라는 사실입니다. 2번 문제 풀어보세요. 자, 2번 문제입니다. 2번은요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해라 라고 되어 있죠? 네, 이거는 좀 할만하다 그죠? 6이랑 10이랑 법 12일에서 갔니? 모두 10에 대해서 갔니? 12칸 띄어서 6에서 10에 착지할 수 있니? 거짓이다 그죠? 아 2라고 되어 있네요. 왜 나는 10이라고 봤죠? 2네요 2 그죠? 네. 2의 배수씩 띄는 거죠. 2칸씩 띄어가지고 10에 도착할 수 있어요? 네 있네요. 8, 10에 한번 도착하면 네. 참이네요. 선생님 12로 봤어요. 미안요. 13이랑 7이 2번이 12네요. 그죠? 네. 2번은 거짓이죠. 둘이 12칸 차이가 안 나는데 어떻게 12칸 튀어서 자리에 앉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왜요? 왜 눈이 거짓이죠? 또 내가 뭐 잘못 봤어요? 13, 7, 10이 아니에요? 맞잖아. 13, 7, 10이 아니야? 맞죠? 거짓 맞죠? 네. 그 다음에 3번이요. 네, 이게 이해가 안 되신 거예요? 13이랑 같은 애는요, 뭐 있어요? 1. 그죠? 1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위로 올라가면 25 이런 애랑 같은 거죠. 그래서 얘는 거짓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마이너스 10하고요. 103하고 21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얘는 빼주면 됩니다. 빼주면. 103에서 마이너스 10을 빼주면 113이잖아. 113이 21의 배수인지를 보시면 돼요. 얘가 배수 아니죠. 그래서 거짓. 4번 4는 25 21 띄면 되는데 21이 7의 배수가 맞아요. 그래서 얘는 참 true. 5번이요. K의 2004제곱이랑 K 2004의 제곱의 제곱은 같아. 뭐에 대해서? K의 1002에 대해서. 근데 K는 1보다 큰 정수라고 돼 있잖아요. K의 1002제곱을 제곱하면 K의 2004제곱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배수잖아. 이거는 K의 1002제곱의 배수잖아. 배수.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배수가 K의 1002제곱만큼 곱해져 있는 게 이게 되는 거죠. 그거의 제곱이니까. 또 그거의 또 제곱이죠. 그러니까 얘는 다 0이에요. 0. 그래서 얘는 맞습니다. 얘는 그냥 0이야. 0. 다 0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3번, 4번, 5번 쭉 풀어보세요. 네. 3번은요.
마이너스 1하고 4하고 같아지려면 m의 값이 뭐면 돼요? 5면 되죠. 그죠? 5칸 띄면 4에 앉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2번은 마이너스 37하고 13인데 이거 빼고 나면 13에서 37 빼고 나면 이거 50이니까 m이 50이어도 되죠? 50이어도 되죠? 근데 뭐도 되는 거야? 50의 약수도 됩니다. 50의 약수도 돼요. 근데 2보다 커야 되니까 m은 뭐예요? 50의 양의 약수 1 제외한 50의 양의 약수들은 다 가능합니다. 이해되시죠? 50 뛰면 요 자리에 앉는데 50 한 번에 뛰는 게 아니라 뭐 5칸씩 10번 뛰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3번에 1000이 1대야 되는데요. 999여도 되지만 뭐여도 돼요? 999의 약수여도 되죠. 그래서 1 제외한 999의 약수. 4번 P의 m제곱이 m에 관해서 0대길 바래. 그죠? 그러면 P라는 게 P가 소수고 N은 자연수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P부터 되겠죠? P여도 0 될 거 아니에요? 그죠? P의 제곱이어도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P의 N제곱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P의 제곱, P의 세제곱 해서 P의 N제곱까지 다 가능합니다. 다 0됩니다. 자, 4번이요. 4번은, 네. 그 2의 777제곱을요, 3으로 나눠봐. 인데요. 그 2 기준으로 3이 뭐예요? 뭐랑 같아요? 2는 마이너스 1과 같죠? 3 입장에서는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에 777제곱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이너스 1을 홀수번 곱했어요? 그럼 뭐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오는데 마이너스 1이 3 기준으로 2잖아요. 그래서 4번의 답은 2가 나옵니다. 그죠? 4번은 좀 간단해요. 5번도 마찬가지네요. 그죠? 필기 빨리 하시고요. 5번도 똑같은 이야기네. 37에 307제곱인데 38로 나눌 거래요. 38 입장에서 37은 뭐예요? 마이너스 1이다. 그죠? 그래서 37에 307제곱은 마이너스 1에 307제곱과 같고요. 뭐 입장에서는 38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1의 홀수번이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답이 얼마 나와요? 37 나오겠네요. 뭐 뻔한 이야기. 그죠? 그래서 1이나 마이너스 1을 찾으시면 유리해진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6번 문제 풀어보시겠어요?